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 커버가. 그럼 또 눌러줘. 촉촉하겠죠, 근데 계속. 지금 반말하셨어요. 끝나셔. 안녕하세요, 뷰티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현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선생님 컨셉으로 오늘은 호통치는 선생님일까요? 네, 얼마큼 야단을 치면서 해야 되나, 얼마큼 호통을 쳐야 되나. 자, 첫 번째는요, 컨실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는 얼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컨실러를 했는데 커버가 안 된다, 컨실러를 했는데 벗겨진다. 물론 뭐 그 안에는 커버력뿐만 아니라 컬러 맞추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의 시크릿으로 브러쉬 편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메이크업이 안 됩니까? 제 손은 왜 안 됩니까? 그건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컨실러 편 브러쉬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컨실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바르고 손가락으로 스펀지로 또 두들기거나.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브러쉬 편이니까 브러쉬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브러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느 부분을 커버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 커버할 것이냐, 어느 면적을 커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버가 이 눈가에 있는 잡티 부분, 기미, 주근깨, 대부분 스펀지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스펀지는 기본적으로 누르면서 수분을 뺏겨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쓰는 겁니다, 브러쉬는 코팅면이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을 뺏지 않고 바로 그 컨실러의 질감을 그대로 눌러 담습니다. 근데 면적은 안 따져요. 이젠 점 커버해요. 근데 커버할 때 점 커버는 안 해요, 거의. 근데 점 커버 하듯이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브러쉬, 이런 걸로 커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때 얼만큼 면적이 있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브러쉬 선택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김이 있는 위치가 한 1cm? 그럴 땐 1cm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먼저 눌러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작은 걸로 그걸 하나씩 어떻게 찍어서 포토샵 하듯이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왜? 모든 컨실러의 질감 자체가 한 번에 랩핑하듯이 딱 씌우듯이 딱 눌러줘야 돼요. 딱 눌러야 되는데, 이보다 작은 걸 가지고 자꾸 누르잖아요. 시간차 때문에 다 쪼개지듯이 흐트러집니다. 아, 피부에 먼저 닿은 게 말라서. 맞아요. 오늘 피디님이 괜찮은데요? 먼저 넓은 면적 가지고 눌러놓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운데이션 위에 컨실러가 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르면서 이제 경계선은 없어지죠. 그리고 그 위에 더 또 흐릿하게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 브러쉬를 바꿔서 이거보단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누릅니다, 그 위에다가. 그러면 시간차 때문에 이미 마른 거는 벌써 이미 뺑뺑하게 퍼졌죠. 그리고 커버 한번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 브러쉬를 큰 걸 쓰면 똑같은 면적을 똑같이 간격을 누르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또 그 작은 브러쉬로 또 다지면 아주 얇게 살포시 이런 식으로 경계가 언덕처럼 살짝 생기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공사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공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뷰티라고 해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파운데이션으로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컨실러를 소량을 쓰라는 이유가, 아니 밑에 아무것도 도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요, 컨실러의 그 두께감이 있는 띡한 제품이 더 많이 올라오면 그 지탱이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파운데이션이 어느 정도 그거를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컨실러가 딱 잡아줘야지 이게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수분감이 컨실러의 하드한 거를 딱 잡으면서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초밖에 없는데, 기초에 그냥 또 흐트러지는 BB 크림이라든가 CC 크림 이런 걸 갖다가 물렁물렁한 건데 컨실러를 그 위에다가 올려놨어. 얘네들이 잡을 힘이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잡다가 그쵸, 미끄러지죠. 흐트러지면서 그냥 손으로 무너지는 거군요. 그쵸, 그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물광 메이크업 커버 할 수 있나요? 물광 메이크업 할 땐 커버를 포기하세요.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 커버 원해요 하면 여러 번 그냥 자주 눌러줘야죠, 쿠션으로. 그 다음 시간 지나면 또 벗겨지잖아요. 그걸 또 눌러줘요. 그 수고로움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물광 메이크업 하고요. 세미 매트한 걸 깔고 그 위에다가 컨실러를 대는 거.
그리고 픽서 개념의 미스트를 뿌려주시면 그냥 원래 물광과 그냥 픽서를 뿌렸을 때의 물광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질감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대로 매트한 깔고 컨실러를 깔고 그 다음에 픽서를 뿌리면서 촉촉하게 만드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리로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실러를 사용할 때 브러쉬를 커버하려는 면적보다는 큰 브러쉬를 사용하고 점점 줄여나가는 걸 선택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하더라도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잘 깔려야지만 컨실러를 잡는 힘도 생기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팁, 브러쉬 들지 마세요. 눕히세요. 들리면 닿는 면적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들지 마세요. 그럼 브러쉬가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죠? 무조건 살짝 눕혀서. 커버의 개념도 있지만 밀착력이 돼야지만 그 효과를 배가 되게끔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컨실러를 근데 안 한다며? 여러 개 있는데 오늘 이거 하나 했는데 되게 긴데? 어떻게 또 해야 돼?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브러셔의 브러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씁니다. 한 가지는 정말 예전에 정말 이 브러쉬 정말 많이 썼어요. 굴려서 가잖아요. 이렇게 굴려서. 근데 거기 끝에만 검정색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는 감독님이 참 특이하네요. 요 면적까지만 브러쉬의 색도를 담아놔. 근데 이걸 많이 썼는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딱 찍고 그냥 비벼 막. 다 벗겨져 나가라는 거죠. 이미 컨실러 됐는데. 두 가지가 있죠. 이 브러쉬에 대한 어떤 잘못된 테크닉이 벗겨내는 듯한 느낌. 색깔이 잘 안 나와서요, 이런 분. 아니면 그라데이션이 잘 되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퍼지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손상되는 거 어떡해요. 그럴 때는 브러쉬가 더 부드러운 걸 천사의 터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눈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뭔가 볼 위에다가 사르르르.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는 파우더를 쓸 때도 쓰고요. 좀 흐릿하거나 아니면 진한 색깔이어도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잖아요. 절대 뭉치거나 색깔이 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한 컬러일수록 약간 땅땅한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찰랄라한 브러쉬를 사용하셔야지만 블렌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 잘 한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블렌딩이 잘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거 작은 걸 써요. 블러셔요. 볼터치 브러쉬. 요즘은 화보처럼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 밑부터 시작해서 블렌딩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거나 광대선을 타고 나와서 광대를 잡아준다거나 아예 이 코 옆으로 해서 눌러줘서 약간 누르는 듯한 느낌. 썸번처럼 코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걸 사용할 때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들 모든 게 다 빨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썸번을 하면 콧등을 타고 넘어가면서 어디 부분 진했다가 풀어졌다가 진한 데를 찾을 때 딱 중심점 잡을 때 이 브러쉬를 씁니다. 그 부분만 조금만 색깔이 더 용록하게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스타일리시하고 그렇게 화보처럼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딱 어딘가 엣지를 주는, 내가 어디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야 되겠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찍고 나중에 블렌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엔 이걸로 이렇게 이 브러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러셔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 내고 싶은 느낌 할 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코선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코끝까지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화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코 망울에서 있는 부분, 코하고 코 망울 위아래에 요 사이에 있는 부분, 그 위치에서 해야지 이 볼 앞쪽이 탁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얼굴 면적을 생각해보면 블러셔가 들어가면서의 경계선이 나눠져요. 볼 앞쪽과 볼 브러셔와 이 블러셔와 부딪히면서 요 중간 부분 있죠. 탁 튕겨 올라가는 효과를 줍니다. 내가 볼터치로 좀 탄력을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바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위치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굴려서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듯이 살짝 잡아줍니다. 이 브러쉬 하는 거 너무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짜자잔 바로 있죠. 이게 그 위치만 딱 맞춰가지고 딱딱 눌러주듯이 그 위치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게 딱 부딪히면서 웃으면 또 리프팅 효과까지 준다라는 거. 브러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정말 눈썹하고 하도 정말 브러쉬 쓰는 건 난감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